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 LKB 로집사 법인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 오늘 또 하루와 델리오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델리오 하루 현재 출금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대표 변호사님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LKB에서 이제 빠르게 이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델리오와 하루 법적 대응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하루 인베스트먼트의 오픈 채팅방에는 380명 정도가 지금 피해자가 있고요. 델리오도 뭐 한 6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60명 정도의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문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다른 수많은 건 FTX, 테라, 루나 그리고 바이낸스에 있었던 수많은 러그풀처럼 해봐야 소용없지 않나. 이미 다 믹싱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상자산 다 숨겨놨을 텐데 찾을 필요 있나? 괜히 소송 비용만 날리지 않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법적 대응 없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안 하시면 그냥 포기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익명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했다는 것이 명확히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민사적인, 형사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법적 대응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여기 거액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에 많은 자산을 전 재산을 거기에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이제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법무법인 LK에서 피해자를 구제를 위함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이제 블록체인 가상자산이 생태계를 위한 목적도 있어서 거의 사실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형사와 회생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FTX 사례를 보면은 회사가 직접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이 유저들에 대한 그런 금융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자나 이런 걸 지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챕터 11,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법정관리 회생을 스스로 신청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회사가 다 회사에 있는 임직원이 전부 잠적한 상황에서 사실 회사가 스스로 회생 신청을 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모여서 회생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회생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별적으로 어떤 재산을 찾고 보존하는 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회생 제도에서는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하루 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 등의 재산을 전부 찾고 그리고 임직원들의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보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조사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좀 여기서 약간의 허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 6천만 원 정도의 조사 비용은 사실 개인적으로 하루나 델리오 같은 회사의 재산을 찾는 비용에 비하면 진짜 너무 작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루의 경우에는 적게는 3천억, 많게는 1조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델리오는 그거의 2배 내지 3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조까지도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10%만 재산을 이제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합계 금액으로는 2천억이 넘는 금액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럼 내가 안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돈 많이 물린 채권자들이 해주면 나는 무임승차해서 그냥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회생 절차에서 그 채권자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쉽게 채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생 절차에 참여할 때 채권자에서 같이 참여해야 그 뒤에 채권 인정받는 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첫 번째, 그러면 그 회생이라는 이 제도가 그러면 회사를 살린다는 그런 그 의미로 보이는데, 회생을 신청한다는 거는 그 이 회사를 살린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예전에 이거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처음에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마운트곡스 사건입니다. 마운트곡스라는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파산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비트코인을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뭐 해킹이 자작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킹을 당해서 그 유저들의 자산이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산으로 유저들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되게 재밌던 게 처음에는 파산으로 일본의 제도는 저희 한국의 회생 파산 제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운트콕스 파산을 했는데 그래서 파산해가지고 그때 당시 가격으로 모두 나눠주려는 절차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랐죠. 50배 이상 올랐죠. 그러면 파산 당시에 엔화 가치로 계산하면 상당 부분을 다 갚고도 비트코인도 남아가지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그 외국인 대표자한테 남은 비트코인을 줘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중에 마운트곡스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러면 일단 법인을 살리자라고 해서 회생을 신청해서 회생해서 유저들이 원래 예컨대 10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지만 0.5 비트코인, 1 비트코인만 받는 형식으로 바꿨죠. 그래도 비트코인이 50배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득을 봤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은 회생을 하면 저희도 하루 인베스트먼트나 델리오가 가진 자산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 안 되면 청산형 회생 계획을 하는 방향으로 이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뭐 2, 3년 안에 뭐 두세 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더 떨어지거나 그 현금으로 청산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현금으로 받고 나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라도 내 계정으로 내 지갑으로 받은 상태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는 형식으로 회생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좀 유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회생을 해야만 회생재단에 델리오나 하루 임직원들의 어떤 민형사적인 문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아서 그것을 채권자들 피해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예, 거기에 회생재단에 넣어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델리오나 하루가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을 것으로 좀 뭐 파악이 되거나 예상이 되거나 어디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좀 뭐 파악을 좀 된 거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는 이제 회생 절차에서 조사위원회 조사 보고로 이제 가려질 수 있고 그 전에 뭐 다르게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부자가 아니면 명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그 영업 구조를 가지고 왜 이게 지금 이 도산 위기에 몰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기사화 되어 있는 자기들의 그 무위험으로 그 암호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살펴보면 이제 이더나 비트에 대응한 그러니까 개수만 늘려주는 것이죠. 가격적인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 이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개수를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 단기적으로 비트 이더 가격이 떨어져서 원화 가치로는 좀 손해 보더라도 개수가 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암호 자산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미디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델리오나 하루 같은 경우가 아마
자신들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퀀트 투자나 아비트리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산을 그 고객들이 자산을 굴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비트리지를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무위험이다. 아비트리지 무위험이다 그렇게 다 인식이 돼서 더 많이 투자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수익이 안 나고 비트 이더를 더 주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비트 이더를 많이 주는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에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고위험의 뭐 마진 거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블로그에 많이 나오는데 FTX와 관련된 테라루나와 관련된 어떤 트레이딩에서 그 고객들의 자산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마진을 하는 트레이딩 팀, 뭐 트레이딩 펌에다가 일정 양의 비트 이더를 주면서 이걸 굴려달라고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트레이딩 팀은 마진 선물 옵션과 같은 그 원금 손실이 이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위험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 고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원금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우리 지금 SG 사태에서도 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자기 원금이 다 상실된 걸 떠나서 마이너스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금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오픈 채팅방에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데 뭐 하여튼 3천억 정도 그 뭐 어떤 트레이딩 팀에 줬는데 그 트레이딩 팀이 잘못해서 이제 마진으로 뭐 몇천억을 날렸다 이런 얘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런 팀에 위탁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것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레이딩 팀이나 기존에 했던 우리 기존에 했던 차익 거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놨을 텐데 그거 중에 우리가 그럼 회생 절차나 뭐 이런 재산의 보전 절차를 하면은 확보할 수 있는 그게 트레이딩 팀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재산들도 확보를 가능한가요? 트레이딩 팀의 재산도 확보가 당연히 가능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팀이 자산이 있었으면 증거금을 넣어서 살렸을 텐데 증거금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쉽지 않고요. 나머지 지금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회사 같으면은 한 팀에 혹은 한 서비스에 모든 가상자산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건 그냥 도박에 불과하고요. 적어도 10개 이상, 뭐 20, 30개 정도 분산해서 아마 트레이딩을 굴렸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뭐 세계 유수의 어떤 운용사에 뭐 10개 정도의 운용사에 굴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뭐 블로그에 쓰신 것도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잘 알리고 그 분산한 자산 운용사가 어떤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전부 알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알렸으면 이렇게 많이 이거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넣을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많이 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분산을 했으면 뭐 적어도 한두 개가 터지더라도 산술적으로 한 뭐 60% 70%의 자산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아비트리지 거래는 원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무위험으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비트 이더 가격이 뭐 개수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의. 근데 지금은 비트 이더 그게 다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돼서 사실은 내 원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비트 이더를 넣었고 그게 뭐 한국 돈으로 뭐 10억, 뭐 20억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은데 과연 내가 지금 하루에 비트 이더가 지금 몇 개 남았는지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나 델리오의 지금 예탁한 고객들의
그 비트 이더를 전송할 때마다 고객들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어디든지 다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 때 나는 외국으로 몰래 도망갈 거라 하고 알 수 없는 지갑에 KYC가 안 된 지갑에 이 자산을 넘겨버리고 남은 자산을 넘기고 이것도 트레이딩 팀에서 청산된 거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델리오나 하루의 공지글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봤다는 거는 그래 인정할게. 근데 그러면은 남은 거 중에 나한테 델리오나 하루가 적극적으로 돌려줄게. 뭐 반이든 뭐 70%든 30%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를 기대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이런 그 대응을 하는 것과 좀 이렇게 맞물려서 영향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주면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 방에서 이제 알아서 주면 안 되는가 공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의 행위가 거의 저는 뭐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데 방조 행위라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델리오나 하루에 지금 조 단위 혹은 뭐 몇천억 정도 되는 자산이 지금 이렇게 정지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자산이 얼마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10분이면 바로 공지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하고 바로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공지를 안 하고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건지 지금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은 한마디로 희망 고문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비트 이더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데로 은닉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자라는 말밖에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공직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저는 그 오픈 채팅방에서 사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익명성에 지금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델리오나 하루에서 많이 남아있다 혹은 뭐 다른 데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부분의 다단계처럼 뭐 일부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주고 먼 사람한테는 나중에 후순위가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뭐 농후하고요. 그 형사적인 뭐 회생 이런 절차 진행이 그런 공지글과 이걸 함으로써 그 공지글이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런 자기들이 스스로 뭐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대응을 빨리 피해 보상 대책을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죠. 오히려 자산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네, 회생 맞습니다. 절차를 신청하는 네. 것이.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지금 압수수색 과정 혹은 회생 절차에서 조사 과정 전에 뭐 좀 가까운 관계나 혹은 뭐 VIP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주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보전 처분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기다리시거나 사실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무임승차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중에 후회할 만한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전부 다 사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저께 저희가 여러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좀 그 한 번 더 이제 여쭤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온라인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많은 답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계속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도 받고 지금 그 이 단체적인 소송을 하기 위한 신청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좀 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또 오늘도 또 필요하면 더 추가적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에 법무법인 LKB의 이제 델리오 하루 그 법적 대응 방이 어제 그냥 간단하게 개설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 게시판이나 쪽지나 아니면 비밀 글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성함과 그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팀에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런 법적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네이버 카페 검색하셔가지고 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